오늘 정말 서로들도 이렇게 오늘 좀 처음 뵙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이광기 씨는 처음 다 네. 뵙는 거죠? 네. 아, 네, 나옵니다. 네. 네, 우리 도지사님은 제가 가끔씩 뵙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선생님도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뵙고요. 그렇죠. 네, 나머지 분은 오늘 저녁 식사할 때 뵙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이미 또. 자, 오늘 우리 경기 북부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전문 패널이시니까 분야별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이나 또 좀 방안이 있으시다면 먼저 좀, 포문을 좀 열어주시죠. 예, 아까 네. 우리, 이광기 선생이나 또, 우리 김각성 교수님 뭐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죠. 그렇죠?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참, 제가 7년째 도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관찰사로서는 689대 관찰사인데 최장수거든요. 와. 역사상 제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7년 관찰사 하는 사람보다도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정말 역시 살아야 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사시기 때문에 우리 이광기 선생이나 네. 여기 오신 분들 다 북쪽에 사시기 때문에 어떤 행정하는 사람보다도 사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아까 하신 말씀 다 맞고 보다 더 우리 경기 북부에서 사시는 분들 또 오래 사시는 분들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경기정책 콘서트가 벌써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떠신지 좀 느낌, 소감을 좀.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우리 오선생님 사회도 잘하시고 뭐 이런 스타들도 많이 나오시고 이 아까 발표하는 내용도 보니까 아주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시는 보다 더 쉬우면서도 속속 들어오게 잘하시고 그런데 이 관객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느냐. 정말 우리만 듣기는 아까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꽉 관객석이 다 메워지는 그런 뜨거운 호응과 관심이 있어야 경기 북부가 발전하는데 모든 아는 것은 아까 다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뜨거운 참여, 열망이 과시가 돼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경기 북부 지역은 대포 소리도 나고 최전방 접경 지역으로서 너무 도로율도 전국 17입니다. 전국에 제일 도로가 안 좋습니다. 이런 사정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단결을 안 하기 때문에 겁을 안 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기 북부를 이제 더 이상 수도권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낙후 지역, 접경 지역,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 지역으로서 특별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안 하면 내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대통령 되는 사람도 느끼고 또 국회의원 되는 사람도 느끼고 뭐 도지사고 누구든지 느껴서 경기 북부 주민들의 말씀과 요구를 듣지 않으면 선거에서 백전백패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50만 표밖에 없거든요. 인구 5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는 경기 북부는 거의 400만에 육박합니다. 400만. 엄청나게 큰 지역인데도 단결하지 않고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이 좀 그 시작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경기 북부 지역은 뭐 군사 지역이다, 뭐 접경 지역이다, 희생 지역이다.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군사시설 관련 규제에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김영석 박사님. 아무래도 이제 이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할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예, 저는 군 생활을 31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임지가 연천 신망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방 지역에 있는 백마고지에서 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 회암리에서 또 근무를 했습니다. 양주입니다. 어정부도 가깝죠.
그리고 저는 또 파주 지역에서 지휘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제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경기 북부 지역에 굉장히 많이 근무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죄 지은 것 같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희생이라는 게 그만큼 또 헌신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안보에 상당 부분 크게 기여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지역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그 이전에는 치열한 전투가 고착 상태에서 약 2년 동안 많은 생명을 바쳐가면서 지켜낸 지역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땅은 여러분들 개인의 땅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피화, 희생으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희생 때문에 안전이 유지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안보에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는 마음 놓고 좀 개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군사 부분의 이익과 여러분들의 주민의 삶의 이익을 함께 조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효섭 박사님 아까 이제 우리 배우 이광기 씨 얘기 들으셨잖아요. 혹시 그런 군사 지역 내에서 이렇게 좀 같이 우리 뭐 전시회도 하거나 이런 행사를 유치하거나 이런 걸 좀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여태까지는 군은 비밀을 다룬다고 그래가지고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와 같은 일을 협력시킬 수 있는 중간 협력자들 지금 지사님께서 군 출신 여러 사람을 자문도 받으시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민군 정책팀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을 행사팀이나 또 현지에서 여러 가지 군을 상대로 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만 마련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토크 한마당 중간중간 뒤에 화면에도 보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이용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냥 저희가 이 자리에서만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도 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물정자를 누르시고요. 1555에 115-959로 문자 한 통 보내시는 것처럼 똑같이 보내시면 여러분들 이 토크 한마당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또 어떤 소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말미에 저희가 질문을 또 여기서 좀 받아서 저희가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또 채택되신 분께는 또 저희가 마련한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활발한 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문은주 센터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보상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왜 겉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네, 드려야 인사를 될 좀, 것 같습니다. 저는 포천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센터장 문은주라고 합니다. 실제 앞서 저는 이 자리에 초대받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지금 입장인데요. 이 자리에서 함께 이 경기 북부 지역을 살고 있는 한 주부로서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에서 여성들과 정말 우리 방금 질문하신 대로 군사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부 입장으로서, 여성 입장으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실제로는 경비부에도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워낙 이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실제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돼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된다는 것도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 북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남부와 북부가
이렇게 어떤 현황에서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지역 경제, 교통, 뭐 어떤 뭐 교육, 문화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들었을 때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실제로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 부분이 우리가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김각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정말 잠재력을 갖고 있는 쉬고 있는 여성들이 일터로 나가야지만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 그 새로 일하기 센터라는 것 자체는요, 육아와 가사 때문에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다시 재취업을 시키는 어떤 그 취업의 종합적인 원스톱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센터입니다. 실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우리 국정과제로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삼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실제로 그러고 있는데 일반 여성들의 평균이 59%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 북부가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39%입니다. 그게 왜 그럴 것인가? 실제로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거리를 찾아주고자 하는 분,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분들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왜 이게 일할 사람이 없을까라고 들어가 보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많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영세한 편입니다. 네. 우리가 쫓아가는 게 뭐 기업으로 하면 대기업일 거고,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은요,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이유는 가정을 같이 양립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경기 북부에서는 북부만의 특별한 또는 북부에 적합한 맞춤형의 어떠한 일자리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에서도 함께 자꾸 이루어내고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실제 이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 여성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시 군사가 많은, 군인이 많은 지역이라는 거, 제가 포천이라는 곳이 고향은 아닙니다. 네, 포천에 온 지 20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고향이거든요. 예. 20년 동안에 이 경기 북부 지역, 동두천, 양주, 포천을 지나오는데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어떤 게 좀 많이. 실제로 포천이라는 곳을 처음에 왔습니다. 예. 제가 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디에서 서울과 어떤 그 살고 있는 곳의 차이에서 내가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저에게 충격은 맨 처음에 본 것이 뭐였냐면 그 지역을 들어와서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에? 남편 때문에 그 직장 때문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군인은 아니신 거죠? 군인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공중보건이어서 네, 네. 군대 대신 잠시 와 보건소에 있는데 이제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일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와서 포천이라는 곳에서 제가 본 것은 뭐였냐면요, 탱크였습니다. 밤에 와서 처음 본 게 네. 탱크. 줄지어 갔는데 이게 정말 많이 이 지역이란 곳에 저한테 주는 첫 번째 이미지여서 이미지였네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정말 2년만 있다 나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시대였는데 정말 자가용도 별로 없는 것 같았고,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실제로 왜 자꾸 어느 시기가 되면 북부를 떠나려고 하는지, 네.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은 인력 저희한테 우리가 군대 때문에 사실 이런 제한들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정말 수없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협력하는 네. 거. 이런 협력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앞서 많은 그 패널분들도 말씀하셨고요.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민관이 협력해야 된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실제 현장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 방과 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왜요? 이 경기 북부로 전문가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에서 뭔가 일을 잘 만들고 내가 스펙을 쌓았어요. 그러면 더 좋은 곳으로 나갑니다. 이유는요, 급여를 더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교통이 여기가 조금 더 불편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가고 있는데 그 몫을 누가 해주고 있냐면 네. 일명 군인 아저씨들이 아. 많이 해주십니다. 학교로 와서 아이들이 어떤 방과 후 지도를 해준다거나 아까 그 문화 맞아요. 콘텐츠 관련해서도 실제로 저희 이제 포천 지역 같으면 정말 이제 시골이죠. 시골에 기업인들과 함께 뭐 노래자랑, 체육대회 되게 많습니다. 연예인들 부르기 힘드니까요. 또 이제 군대에서 그런 인재들이 또 정말 나와서. 많이 아유, 오시는데 그럼요. 정말 재밌게 잘해주십니다. 저도 군 시절에 그런 데 많이 나가서 휴가 많이 나갔다 왔거든요. 저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진풍경이고요. 그러네요. 실제로 그런 그, 걸, 속, 네. 그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우리 군인분들과 군과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도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항상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네. 예, 좀 키워나가면 또 새로운 또 문화도 형성될 것 그렇죠. 같고 또 여성들이 또 무언가 좀 지금 여성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해주셨거든요. 제가 다음 분은 또 우리 김현선 디자인연구소 김현선 소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고 좀 네. 예, 저는 디자인 전문 회사를 하고 있는 대표로 있고요. 예. 특히 경기 북부에서는 파주에 출판 도시에 대한 디자인 관련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아, 예. 왔었고 그다음에 한탄강 댐이라고요. 네. 댐에 대한 한탄강 댐 디자인 때문에 왔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포탄이 많이 이렇게 홍수 때 내려와서 제가 막 현장을 걸어가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제가 걸었던 발자국 뒤를 조심조심 따라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기억이 있고요. 저는 지금 앞에 발표했던 전문가 발표도 그렇고 그런데 학생 발표, 주민 의견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굉장히 와닿았는데 지금 보면 경기 북부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굉장히 어둡고 안 좋은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나 다 기회 요소이다. 굉장히 좋은 기회 요소라고 그런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대표로 디자인계 대표로 해서 외국에서 발표를 하고 패널로도 참석을 했을 때 우리나라 디자인에 대한 소개를 여러 개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DMZ 일대에 대해서 문화관광 상품화, 생태 체험이죠. 그런 거와 생태 체험과 플러스 아트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이 여러 제안 중에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이 DMZ였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밖에 다른 제안도 많이 했는데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만큼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한 곳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장소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곳이 경기 북부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또한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장소 마케팅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 많다. 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만약에 좀 그런 규제들이 좀 완화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김현선 소장께서는 어떤 일들을 좀 그 안에서 좀 한번 디자이너로서 한번 펼쳐보고 싶으세요? 예, 지금 네. 보면 파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건데요. 예. 보면은 되게 다 임진강만 많이 가세요. 통일전망대하고. 그런데 이 경기 북부하고 그런 거를 생태관광 벨트로 연계를 해서. 생태관광. 그렇죠. 생태관광 벨트로. 그리고 아까 원하시는 것이 관광 쪽에 굉장히 많았는데. 예. 아까 또 이광기 선생님이 또 힐링 얘기하셨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런 생태관광을
연계시켜서 통일 전망대와 임진강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연계시켜서 같이 해서 벨트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아트가 같이 접목이 되면 자연과 그리고 거기에 아트가 같이 접목된 그런 작업을 너무나 하고 싶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패션과 그리고 공예 부분이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또 아까 김갑수 선생님도 발표해 주신 것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신산업 그쪽 네네네, 주제 때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걸로 하고요. 네. 우리 이광기 씨도 좀 요 부분에서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네. 또 조직위원으로서 뭔가 이렇게 하시다 보면 좀 규제 사항도 있고 좀 그렇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군인들과 함께 민과 군이 협동을 해서 만들어지는 또 영화제다 보니까 네.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나마 이제 회가 거듭하면서 이제 되게 많이 협조적으로 됐어요. 우리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벨트를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파주 출판단지라는 곳이 너무 아까워요. 맞아요. 장소적으로 너무나도 건물도 예쁜데 이곳에서 정말 더 활성화를 시킨다면 어떤 책의 축제만이 아니라 책과 영화와 그리고 예술, 아트가 같이 접목을 한다면 너무 좋겠다. 심지어는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은요, 비행기표만 주면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아, 정말로요? 네, DMZ과 관련된 거를 모든 일을 프로젝트만 있다면 비행기표만 끊어달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초청비와 모든 걸 다 줘야지 올 만한 그런 작가들조차도 예. 그 정도로 DMZ에 대한 너무 관심도가 높아요. 그 올해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슬로건이 뭐냐면요, 지키자는 건데 결국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도 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슬로건이 우리에겐 올해가 이제 정전 60주년이잖아요. 네. 우리에겐 6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다. 그걸 DMZ라 부른다. 네. 그게 올해 우리 슬로건으로 정했어요. 영화제에서. 전 세계에도 아마 그런 곳이 없을 것 없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60년 동안 아무도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훼손되지 않은 곳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떤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연계를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연천이라든가 아니면 파주 지역도 많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파주에서 네. 조그만 우리 아내가 샤브샤브 집을 하는데요. 요번에 남북 관계 안 좋았을 때 네. 타격 많이 입었습니다. 네. 일단 군인들이 안 나오니까 장사가 안 돼요. 네. 맞아요. 슬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이 뉴스 하나 터지면 거기에 그냥 또 이게 그렇죠. 휘청휘청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네. 저는 그거를 오히려 아까 그랬죠. 위기가 어떻게 또 오히려 더 될수 기회가 있다는 수 것처럼 그 군인들과 연계해 갖고 외국인들을 어떤 관광 상품을, 왜냐하면 군인들이 보면 저도 군 생활을 해봤지만 네. 뭐 42km 행군 같은 거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외국인들은 언제 가서 그런 거 체험을 해봅니까? 해볼 일이 없죠. 없잖아요. 네. 그런 행군을 할 때 민이 주도해서 그 열을 따라서 가는 외국인들이 하는 그런 코스, 뭐 10km 구간 이런 것들, 외국인들은요 그런 병영 체험 같은 거, 특히 요즘 일밤에서 보면은 병영 체험하는 프로그램가 진짜 사나이. 정말 진짜 네. 사나이 시청이 너무 좋습니다. 일본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해외에 더 홍보를 하고 DMZ과 연계해서 문화와 그리고 그런 콘텐츠들을 하나하나씩 접목하고, 또 그 접목을 하는 거를 또 우리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밑에 후세들이 하려면 또 그런 아이들을 또 키워야 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콘텐츠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들을 뭐 경기 북부 지역에 포진을 해서 네. 그 아이들이 또 육성을 시키면 또 그 친구들이 또 이 활동, 문화 활동,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또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좀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다 보면 정말 우리 경기 북부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규제들이 나올 수 있었던 뭐 군사 지역이라든가 더 접경 지역이라든가. 근데 오히려 정말 이러한 어떤 위험을 우리가 좀 좋은 위기 상황을 좀 이렇게 좋은 기회로 한번 좀 찾아가 보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선 우리가 이제 규제를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데 도지사님은 좀 얘기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좀. 규제가 군사 규제. 네. 아까 보셨다시피 북부 지역의 탈당으로 인한 규제, 그린벨트 규제, 농지 규제. 아까 이제 우리 이광기 선생님 말씀하신 파주 출판단지는 그게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식당이나 기타 유흥 쪽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판단지가 매우 아름다운 건물이 많고 맞아요. 위치도 좋은데 밤이 되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유흥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를 오히려 밤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노래도 한 곡 부르고 다양한 문화 예술이 넘치는 그러면서도 책이 있고 이런 어떤 다양한 복합 단지로 발전시켜 줘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그동안 많이 해서 조금 불렸습니다. 예를 들면 책가게도 자기 출판사에서 자기 책을 홍보하면서 파는 이런 약간의 판매 네. 시설도 됐고 그러면서 차 한 잔 마시는 까지는 되는데 이걸 본격적인 식당이나 기타 하는데 여기를 풀면은 그 옆에 주변에 아까 우리 이광희 선생 그 사모님 하시는 샤브샤브집. 샤브집이 또 네.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또 주변에서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이 집은 싸게 공장으로 허가를 해줬는데 상업시설보다도 싸게 분양해줬는데 왜 이제는 상업시설을 해주느냐. 특혜다.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많은데 저는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이제 파주출판단지도 국가산단입니다. 이런 걸 과감하게 지방에 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확 풀어버리게요. 그래서 저는 이 북부 지역은 너무 피생이 많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네. 특혜를 좀 주자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돈은 도와주지 않지만 묶인 걸 풀어줌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전 세계에서 여기 와서 그냥 지금은 그 DMZ의 임진각에 많이 관광객이 1년에 한 600만 명이 와요. 네. 우리 경기도 최대의 관광지인데 서울에서 호텔에 자고 거 와서 아침에 이렇게 보고 그냥 가버려요. 맞아요. 칼국수도 한 그릇 안 사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예 북부에 와서 주무시고 거기서 호텔도 한번 이용하고 뭐 차도 한잔하고 저녁에는 막걸리도 한잔하고 이렇게 다양한 복합 지역으로 발전하려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요. 네. 근데 이거를 지원해야 될 때를 못하게 묶어뒀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주도도 훌륭하지만 네. 제주도는 이런 희생을 한 건 아니잖아요. 지역이 섬이다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 모든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에 그에 따르는 좀 규제 완화와 지원을 해서 제주도만큼은 해줘야지. 뭐 더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네. 너무 합니다. 해도 너무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아무튼 지금 이 지역 특성상 가지고 있는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 야, 이거만 없더라도 정말 우리가 조금만 좀 완화되더라도 오늘 뭐 군사 문제 우리 전문가 우리 김영석 박사님도 아까 되게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깊은 논의가 있다면 한번 정말 우리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정말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컨텐츠잖아요. 그걸 이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특성화시켜 볼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신산업 발전에 대한 이야기. 아까 우리 김현선 소장께서 이야기를 좀 열어주시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쪽 지역이 패션 디자인이라든가 공예 산업에 어떤 좀 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 예. 아까 DMZ 얘기 조금 네. 뭐냐면은 외국 친구들이 그때 여러 네. 제안한 것 중에 제가 제안을 한 걸 보고 제가 프로젝트를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비행기표하고 제어만 주면 자기도 와서 작업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요? 안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사님께서 좀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소중한 이런 경기 북부의 그런 장소 마케팅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 철책이 우리 군인들이 지킬 게 아니라 네. 비행기값만 주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좀 거기를 그렇죠. 지키고 있으면. 왜냐면은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요. 다 와서 작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그런 거 그 자체가 하나의 화제가 되고 그런 게 이벤트화가 돼서 하면은 굉장히 그 이름을 타게 되고 그럼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러면 거기 또 예, 안보적 그렇죠, 위협도 그렇죠. 되게 좀 적어질 네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저는 그 여기가 아무래도 그 아까 김갑성 선생님이 패션하고 예. 공예 쪽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왜냐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일단 단계가,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션 산업과 공예 산업에 어떤 디자인이 접목되는 일, 그런 것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오칠을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오칠이요? 오칠이요. 네, 네. 우리 오칠, 네, 네, 우리 네. 우르시라 그러죠 일본 말로 오칠이요. 그 옷을 그 하는 장인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있는 저기 한데 그게 소규모 생산뿐이 안 되잖아요. 소규모 생산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디자인이 접목이 돼서 예를 들면 재료도 또 좀 바꿔주고 네. 그런 디자인이 접목돼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지역에 굉장히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고 또 그런 게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고 그랬듯이 우리가 이 패션과 공예 쪽도 그런 게 필요하겠다. 디자인 접목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이야말로 정말 창조 경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북부에 또 큰 자원으로 저는 동두천 같으면은 캠프 KC가 52년도에 한국 전쟁 중에 전사한 그 소령의 이름을 따서 캠프 KC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미군이 다 가고 나면 아까 그 발표한 것 중에 보니까 상인들이 미군 다시 내려와라. 장사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그 위기가 또 하나의 어떤 잠재 요소다.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두천 개발을 할 때 동두천의 캠프 KC 같은 것도 굉장히 네. 좋은 그 장소 마케팅의 장소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어른들도 잘 모르고 어린이들이 너무 역사의식이 없잖아요. 맞아요. 6.25가 언제 났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의식의 그런 고취를 할 수 있는 교육 체험의 장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두천에 상인들이 장사 안 된다고 하시지만 다른 데와 차별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태원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영어가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설 중에 뭐 음향시설 빵빵할 거 아니에요? 그 미군들이 사용했던 그러니까 음향시설 빵빵하지 자연 좋죠. 그리고 그런 캠프 KC의 안에 내부를 바꾸더라도 외부에 원형 보존을 유지하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남시의 경관 계획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성남시에 왜 저소득층이랄까 이주자들이 있는 그 주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원형 보존을 하고 그거를 그것도 하나의 문화 자산이다. 이거를 보존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청회를 했다가 주민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네가 거기 사느냐? 정말 맞아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이 캠프 KC는 여기에 지금 주민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 그 외형을 살리면서 이거 한번 허물어서 경제 논리에 의해서 갑자기 다 좀 재건축이 돼서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산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문화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원형 보존되면서 안에 컨텐츠를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가 반드시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는 동두천 하면 주변에 거기 소요산 자락에 단풍을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소요산 단풍도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그 단풍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거죠. 유인하는 그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관광을 온 사람들이 유인해서 캠프 KC에서 숙박도 하고 어떤 역사 그런 체험도 하고 네. 군사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또 나가서 또 여흥도 즐길 수 있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장소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또 연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DMZ 일대의 생태 관광 자원화 활성화하는 건 얘기했으니까 좀 생략을 네. 하고요. 저는 동두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그렇죠. 높으셨어요. 거기는 동두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맞아요.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볼 때는 동두천이란 이름 하나가 굉장한 어떤 향수와 추억과 우리나라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따진다면 뭐 말할 수 없는 브랜드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또 저는 연천에 군부대를 오는 연인들이 왜 면회를 오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창들 모임이 있었을 때 남자애들이 오면은 항상 군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 얘기하면 벌금으로 군대자만 나면 3,000원 내기를 야, 했어요. 동창회에서
지역에서. 네, 3,000원. 왜냐면 다 남자들은 3,000원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군대자를 안 하고 다 계속 나오는 게 내가 3,000원대 말이지. 아, 3,000원대. 3,000원대 말이지 하면서 군대 대신에 3,000원을 계속 얘기하면서 했던 돈 게 내면서.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 보면은 왜 그 군대 얘기 빼놓으면 야. 거의 다 군대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그만큼 뭐냐면 상품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또 추억이 담긴. 그렇죠. 추억이 있고. 그 정말 여자들이 들을 때는 그냥 너무 고만 듣고 지겹고 싶지만 막, 지겹고 저희가 또 그렇지만 구라치는구나, 그렇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상품 효과인데 이 연천에 그 군대 면회를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이랑. 네. 그러면 이 면회를 오는 거에 대한 면회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아. 면회 상품. 근데 면회 상품하면 먹거리를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숙박. 여기서 먹거리, 숙박. 어떤 그 군에 대한 군대 체험, 가족 체험. 가족들도. 그래서 내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모도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 연천에 군대를 가면 남자친구가 하고 여자친구하고의 그 고무신 꺾어 신는 일이 없다더라. 뭐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오.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 내 남자친구는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친구가 고무신 꺾어 신는 일이 없는 곳이 연천이더라. 오. 그래서 그 연천으로 가겠다고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좋은데요. 박수 한번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외에도 무궁무진한데 다른 분들 야.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알겠습니다. 정도만 어우,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 올해는 6개월은 동두천, 6개월은 연천에 좀 계셔주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너무나 상품 가치 야. 많은 곳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이광기 씨가 지금 본인한테 좀 네네. 야랄기를 좀 제가- 달라고. 저도 너무 말하고 좀 이렇게 싶- 좀 네. 통하는 게 있는데요. 통하세요? 통하네요. 통하네요? 저도 연천에 한 6개월 가 있어요. 야, 그럼 한번 양천에서 한번 두 분이 좀 만나시면. 참, 그리고 하나 또, 마지막 이제- 하나만 더. 네, 네. 파주 있죠, 파주. 제가 파주 출판도시 디자인 일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산업단지기 때문에 원천적인 그런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지방산업단지 지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를 문화특구 지정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문화특구 지정을. 문화특구 지정을 해서 국가산업단지이지만 문화특구 지정을 하면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화특구를 파주만이 아니라 뭐 동두천, 연천, 포천 이렇게 그러네요. 늘려나가는 거죠. 네. 네, 이광기 씨. 제가 아까 뭐 좀 할 얘기 하다가 말하는데요. 뭐냐면은 일단 랜드마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만화가 허영만 씨 아시잖아요. 네. 그 허영만 씨의 그 식객이라는 식객. 만화. 근데 사실 그거를 저는 너무나도 아이들을 내는 걸 보고 그 식객을 갖고 상품화를 시켰어요. 아. 지금요. 네. 많은 뭐 패스트푸드 하고. 근데 결국은 그거를 식객타운으로 연계까지 됐습니다. 식객타운까지.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요 종로 피막골의 12월 달에 GS타워에 식객에 나오는 그 식당들, 한국의 최고의 맛집들이 42개가 피막골에 다 밀집해갖고 식객타운을 이룹니다. 그래서 와. 야, 이 식객타운이 서울의 종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멈춰진 네, 시간처럼 네. 경기 북부 지역에 아까 얘기했던 그 분부대를 거기를 안에 경기도에서 좀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식객타운 그래서 허영만 씨의 어떤 뭐 뽀로로 같은 느낌 네, 그렇죠. 그런 문화 것처럼 콘텐츠를 이용해서. 콘텐츠가 있는 콘텐츠잖아요. 네. 그리고 누구나 다 알잖아요. 허영만의 그 식객 만화는. 맞네요. 그러면 야 우리 식객타운 한번 가보자. 거기에 가면은 내가 거기서 뭐 군인들도 그러면 그쪽으로 다 오는 거죠. 면회 네. 오시는 분들도 식사로 다 글로 오시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 사회가 또 발전도 되고. 자, 네. 지금 이렇게 여러 지금 신산업에 대한 아주 지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선유 회장님은 지금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어떠신지 좀 이야기를 좀 오늘 솔직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이제 장기적인 그 세계 침체로 인해서 요새 이제 어려운 기업을 빗대어 말하기를 마치 말라져가는 연못 속 물고기와 같다. 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우리 북부 지역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내용들을 들었다시피 어려운 것이 너무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이 기업들이 갖는 그 고통도 여러분들이 느낌을 잘 모르시겠지만은 실제 대단합니다. 요즘 들어서요. 네.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너무 많이 네.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34년째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북부 상공회사의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까지입니다. 그 기업들을 다 이렇게 탐방을 해보면은 실제 이 아래쪽은 좀 낮지만 연천 같은 데는 정말 그 농어촌 같은 곳에 그런 규제들이 정말 필요한가? 그럴 정도로. 이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참 아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그 뭐 패션 도시 또 우리가 안보의 관광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참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런 것이 좋은 것들을 빨리 발전을 시키려면은 도로가 뚫려야 됩니다. 아, 도로, 교통. 저는 네. 조금 전에 식사를 지사지막 하면서 이미 세뇌적으로 그 30분 동안 이 도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한 번에 가지고는 이 각인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도 할 겸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의정부에 사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의정부 사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이 의정부 IC가 3개 시의 1개 군 1개군의 차량이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체증이 심하죠. 또, 그래서 분산이 이제 굉장히 좀 필요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장 핵심의 도로가 북부에서 어디냐? 뚫려야 될 핵심의 도로. 이게 송추 IC에서 연천까지, 그러니까 양주시를 거치고 동두천을 거치고 연천까지 뻗어가는 이 도로가 뚫려야 경기 북부 지역이 살아난다는 이겁니다. 그 회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세 번째 주제가 네. 생활 여건 향상에 관련된 예. 주제가 있어서 네. 그건 그때 네. 듣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지금 현재 이곳에서 30여 년간 지금 산업 활동을 해 오시면서 굉장히 좀- 우선 네. 말씀드리 이따가 네. 그건 좀 드리고요. 우선 그런 모든 그 도로하고 연결된 그런 것들이 뚫려지지 않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이 우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사람이 안 오잖아요. 네.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할 사람도 결국 없고. 일할 사람이 없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98%가 영세 기업입니다. 네. 사람이 없으면 사장이 팔을 거듭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사람을 못 가면 결국에서 채우는 것은 외국인들이 다 채우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나가면은 나이는 또 서야 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그런 산업의 어려움들이 실제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섬유 산업이라든지 또 가구 특화 산업 이런 네. 것들은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뚫려줄 것이 뚫려줘야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따가 또 그 부분은 네, 참고로 이따가 좀 말씀 좀 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또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 우리 또 문윤주 네. 센터장께서는 또 우리 여성 인력들은 지금 뭔가 일할 곳이 필요한데 그런 접점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게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효석 박사님께 잠깐 여쭤보면 지금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거든요. 뭐 이게 그런데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안보 규제에 관련된 것도 있을 텐데 그래도 군사 전문가로서 이런 산업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좀 그런 군사 안보에 대한 그런 규제도 그러니까 완화가 될 수 있을까요? 좀 이런 아이디어 신산업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사람의 건강이나 국가의 안보나 이게 비슷한 경우라고 보는데요. 예. 사람이 그동안에 사실 이 우리나라 안보가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안보가 아주 우선적인 그런 가치로 먼저 인식되어 우선이었죠, 왔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가치들이 여기에 끼어들 틈이 없었는데 특히 이 접경 지역일 때는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안보가 이제 건강이 좋아지다 보니까 노는데 정신을 팔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또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걸 이제 중요한 가치를 서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충분히 대화를 하면은 네네.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이제 앞으로 이 국방개혁 2020 최초는 그렇게 출발을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좀 늦추어지니까 2030으로 목표 연도를 30년도로 잡으면서 최초 68만이었던 군대를 50만으로 줄인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병력을 이제 줄이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부대 수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작권을 전환하게 되면은 작전 계획을 이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새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왜 만드느냐 하면은 부대가 주둔하는 문제하고 작전 계획이 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틀림없이 이 두 가지는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고 변경이 돼야 됩니다. 좀 변화가 좀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 개발 계획을 가지고 산업도 유치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때 군사, 그러니까 뭐 국방부나 또는 합참이나 광역지자체 또는 중앙정부하고 큰 개발 계획이 있으면 이걸 최초부터 작전 계획에 반영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작전 계획을 하면은 큰 그 소요는 여기에다 반영될 게 아닌가. 그 나머지 부분들 이미 만들어진 작전 계획을 가지고 개별적인 개발 계획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민원 소요를 가지고 해결한다면은 지금처럼 협력팀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도 결국은 여러 가지 이 지형의 변화, 이런 걸 가져오기 때문에 군사계획과 이걸 아주 밀접하게 최초부터 협력하는 것이 좋네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갑성 교수님도 이제 쭉 들으셨는데, 네,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네, 종합적으로. 규제는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도시 안에도 규제는 있고요. 근데 그 규제를 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또 그것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가서 협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고 다, 하면 되는데, 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뭔가 개발 사업을 하려면 시기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를 실현해서 상품화해서 파는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해야 되는데 점점 이제 산업이 변화하면서 더 그게 빨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핸드폰 하나 만들면 중국에서 그 다음날 그 카피가 나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술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데 이제 도장 받으러 여기 가서 가고 저기 가서 가고 그런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는 뭐 어쩔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운영할 때 어떻게 원스톱 서비스를 좀 다 같이 해서 하든지 뭐 이런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경기북부에 또 이렇게 많이 땅도 있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하면 땅값이 비싸요. 생각보다. 이게 뭐 개발해서 LH에서 뭐 개발해서 판다고 하면 택지나 뭐 산업단지나 다 할 때도 비싸게 팝니다.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 오는 기업이라든가 처음 네. 하는 데는 좀 많이 그 인센티브를 줘서 좀 줘서. 거의 땅값을 안 주고 받은.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그래서 일자리 중심의 어떤 개발 계획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연천도 뭐 굉장히 하고 있는데 땅값이 비싸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냐 하고 물어보면 너무 비싸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캠프 KC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들어가려고 보면 또 이게 보상비를 줘야 되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처음에 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는 조금 인센티브를 좀 가감하게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가는 거는 이제 돈을 제대로 받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춘천 같은 데가 처음에 이제 만화 산업을 유치할 때 처음 수도권에서 옮기는 기업한테는 아예 그 임대료를 안 받았어요. 정말요? 네. 두 번째 오는 기업은 50% 깎아줬고요. 그러면서 지금 클러스터가 형성이 됐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좀 과감하게 좀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그게 특혜 소집이 있거든요. 저희 연대도 지금 인천에다가 캠퍼스를 하면서 거의 이제 조성비를 네. 저희가 개발해서 했는데 굉장히 큰 인센티브를 받았죠. 근데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욕을 먹고 뭐 그게 있더라도 그런 거 추진했던 그거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런 걸 도전할 기업도 생기고 또 유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들어와서 뭐 해라 이것도 문제지만 이거 좀 그렇지만 좀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처음에는 조금 좀 이렇게 뭐 무료가 됐든 아니면 임대료를 안 받는다든지 어떤 조건적으로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문은주 센터장님도 혹시 아까 일자리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여성들은 이런 일자리를 일하고 싶은데 앞으로 어떤 산업들이 좀 이 안에서 좀 활발하게 좀 펼쳐졌으면 좋겠는지 좀 개인적인 소감 있으시면. 네, 오늘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가고요. 네. 그중에 하나 제일 큰 건 북부가 클 수 있겠구나. 가능성을 지금 보고 네. 계세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결국 아까 말씀하신 신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가 결국 여성들한테는 새로운 일자리가 되겠구나. 일자리죠. 그리고 그 일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실제 우리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구직자, 구인. 이게 지금 직장과, 불균형이잖아요. 네, 그 불균형에서 지금 미스매칭 되는 부분들 우리가 실제로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가 네. 그분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쫓아가서 그분이 새로 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그래서 아까 우리 지사님 말씀하셨던 새로 일하기 센터는 친정 엄마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친정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네. 친정 엄마는 더 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 딸이 훨씬 더 좋은 일, 그렇죠. 정말 굿잡이라는 게 우리 북부에서도 생겨날 수 있도록 네. 이런 것까지 지금 같이 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런 것들은 절대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된다라는 거니까. 말씀하셨고요. 하나하나 가게 될 거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건 우리 여성도뿐만 아니라 북부에 사는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북부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기 멀리 있는 곳. 그래서 여성들도 뭐 수도권이나 이렇게 수원 아니면 하다못해 가까운 서울 지역도요. 이동 거리가 1시간이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북부에 살고 계시는 여성분들은 옆 동네 넘어가는데 시간이 30분 안 걸려도 멀게 느껴지신다는 거예요. 그 이동 거리와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교통의 이게 또 문제인 잠시 거고. 후에 또 생활 여건 문제니까요. 전반적인 네. 부분이겠지만 실제로 알겠습니다. 일자리 부분은 저희한테는 네. 아주 큰 오늘 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슈에서 나오는 얘기 보니까 신산업에 대한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오늘 뭐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라고도 나오는 것 같고, 역시 또 이제 일자리, 또 기업의 또 어떤 입지 조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북부 지역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족합니다. 우리 김선희 회장은 맞죠? 근데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제 사람이 부족한 데는 이제 주로 염색 공장이나 가구 공장, 또 가죽 공장 이런 데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좋은 일자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처럼 교통이 좋아질 필요도 있고 또 땅값 아까 혹시 비싸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싼데 네. 아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싸고 좋은 데를 제가 많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땅 없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이 얼마나 이제 그 성공을 해서 사업이 시작했는 분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고 소문이 나면은 일이 많이 몰려올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돈 벌 수 있는 그 시장이나 또 출고하는데 더 가깝게 일을 해줘야 된다. 이런 점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경기도로서는 이 북부 지역의 발전이 경기도의 마지막 희망이고 또 앞으로 통일 시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국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에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수도권 아니냐. 그러니까 충청도 같은 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경기 북부 지역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좋은데도 지방이니까 과감하게 아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북부 지역은 수도권이라고 경기도다. 생각해요. 수도권이다. 그런데 최전방에 연천이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그런 지역도 수도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부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DMZ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DMZ라는 이 전쟁 벨트를 평화 벨트로 그리고 관광 벨트로 그리고 국가 지원 특별 벨트로 좀 지정해서 이 최전방에 예를 들면 DMZ 남방 2km 폭내라도 그렇죠. 2km만이라도 거기 벨트로 쭉 따라가면서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호텔을 짓는다 또 외국 자본이 와서 여기에 여러 가지 판매 시설을 한다 음식점 한다 이럴 때는 특별한 그 DMZ를 따라가는 평화 관광 벨트를 국가 차원에서 좀 밀어주시라.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토크 한마당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 경기 북부 지역의 이제 생활 여건 향상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도 가장 먼저 우리 김선희 회장께 제가 이제 이 요거에 대한 교통 얘기 한번 좀 하시죠, 이제.
네. 교통 부분,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어디를 여행을 가려는데 우선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거기 몇 시간이 걸리지?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건 그냥 아무리 좋은 것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는 너무 발전에 중요한 것들이다. 그런데 그 도로 중에서도 우선 먼저 핵심 도로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의 도로를 일시적으로 뚫었을 때에 여러 도시가 수혜의 도시가 된다라면 그곳은 정말 해야 될 곳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투자가 국내 한국 기업이 지금 그 투자를 갖다 하는 것들이 6.8%. 기업 투자 비율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 3년 4년 전에 그 통계가 6.8%인데 해외에 가서 투자하는 것이 20%입니다. 자꾸 도로 사정도 안 좋고 이런 규제들 많고 하니까 자꾸 기업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이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규제도 좀 정말 풀어줘야 되고 또 도로도 좀 뻥 뚫려서 이 좋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업들이 활기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정말 이 북부 지역에 꼭 해야 할 건 도로가 핵심 도로가 뚫려줘야 된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또 지사님께서 가장 애착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이 아까 말씀하다 말했던 39 국지선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의정부 IC에서 3개시와 1개군의 차가 같이 진출입을 한다. 또 그래서 송추 IC에서 뻗어가는 그 도로가 가장 핵심적인 도로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동두천과 양주와 이런 연천 차들이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 장흥의 고객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회를 해야 돼 의정부로. 그러면 저 IC 저쪽에서도 막히고 이쪽에 호원 쪽에서도 막히고 양쪽에서 교통을 체증을 다 일으키면서 물류비 증가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따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도로는 지사님께서 네. 지금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은 이 도로만 정말 뚫려진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사업들이 정말로 살아 숨쉬는 활기찬 그런 사업이 되리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문은주 센터장님께서 좀 여성분들을 대표해서 좀 여성들의 또 생활 여건이라든가 또 육아라든지 아무래도 쇼핑이라든지 또 교육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네. 네. 그중에서 제가 이 토크 준비를 하면서요, 한 이틀 동안을 이게 그 지역에서 같이 그 주부님들과 특강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 30명이 모여 있는데 혹시 이 포천이란 지역에서 나고 잘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는가 손을 들으라 그랬더니 한 10분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한 20분 정도는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네.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그 연수가 5년에서 10년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그럼 여기서 나고 잘하신 분들은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외부로 나가지 않으신 분들은 뭐가 제일 불편하십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다른 이야기들은 이미 습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교통이 너무 힘듭니다. 일단 교통. 네, 교통의 부분을 가장 크게 말씀하셨고요. 이게 뭐 기업 입장에서 보든 일반 생활에서 보든 그렇죠. 교통은 교통에 대한 네. 것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실제로 5년에서 10년 내셨던 외부에서 이 경기 북부 지역으로 오신 분들은 다들 한숨을 쉬셨어요. 제일 큰 게 뭐였냐면 문화에 대한 차이. 문화. 예전에 내가 다른 곳에서 경험했던 걸 이 지역 와서는 해보지 못한 것들,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그 문화라는 게 학교의 교육뿐만 아니라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교육과도 밀접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 아이들이 점점점 머리가 커가면서 이 지역을 떠나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한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본인의 아이인데 실제로 여기를 떠나서 중학교를 그 서울로 나갔답니다. 네. 아이가 원해서. 근데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반에서 너무나 황당한 소리를 들었대요. 전학을 딱 가는 날 사실은 포천이란 곳이 서울의 경계로 보면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너 어디서 전학 왔어? 포천에서 왔어.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너 포천 사투리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거기가 하더래요. 되게 먼 줄 알고. 아주 먼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북부라는 개념이 여성이나 우리 생활하고 있는 생활의 어떤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열악한 곳이구나. 이미 인식이 좀 많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되돌리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뭐 군사 문제라든지 이런 예. 규제 완화라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문제들은 정말 우리 지사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소중한 것들, 가족이나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아이들, 가족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역시도 우리가 절대로 정책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걸 네.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용석 박사님도 좀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예, 아까 말씀들 하신 대로 사실은 군대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군에 와서 교육을 받아서 그게 사회생활하는 주특기가 됐는데 네. 이제는 사회에서 익히고 배우고 교육받은 이거를 군의 주특기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사회하고 군에 있는 이 능력을 잘 접목한다면 아까 말씀 방과 후에 교육도 말씀하시고 네, 지역 공동. 그 다음에 과거에 저도 지휘관 생활할 적에 일산 신도시 만들기 전에 그게 물바다가 한 번 됐습니다. 이런 재해 복구하는 데는 군대만큼 좋은 그 능력을 가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재해 복구라든가 네. 그 다음에 농번기가 되면 또 전방 지역에는 이 농번기 지원하는 문제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이 군사로만 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만약 세계인들을 DMZ 근처에다 집결시킬 수만 있다면은 그렇죠. 그것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저지하는 하나의, 네.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과거에 6.25 전쟁 중에 말이죠. 북한은 전투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밀고 올라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밀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최초 우리가 휴전 협정하는 거를 원산 앞바다에 있는 네덜란드 병원선에서 휴전 회담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최초에는 개성, 두 번째는 판문점으로 장소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판문점에다가 온 세계의 카메라와 볼펜 기자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주 산악이 험한 우리 동쪽 지역에는 아주 군사력이 약한 소총병 한 사람만 배치하더라도 몇 배의 군사력 가지고 공격해야 뺏을까 말까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가지고 이 군사력으로 활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문화라든가 아니면 국제적 시선을 이거를 잘 끌어들이면은 예를 들어서 유엔 평화도시 같은 걸 아주 널찍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네요.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면은 감히 여기에다가 공격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이 소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최근에 북한의 이 민간 사설 단체에서 삐라를 보냅니다. 네. 그러면 경찰이 따라다니면서 미리 알려줘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일체 말리도록 하거든요. 네. 원점 타격을 한다는 북한의 공갈에 우리가 먹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백령도 같은데 해병대가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도 훈련에 동시에 참가합니다. 이스라엘 같은데 전략촌을 맞습니다. 건설하게 되면은 안보도 동시에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군과 행정과 이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서로 소통하고
진정으로 협력하는 그런 협력체가 필요하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지금 이제 그런 문제도 얘기해 주셨고, 지금 문화 이야기가 좀 얘기가 많거든요. 제가 두 분께 우리 소장님과 우리 이광기 씨한테 좀 그 문제를 여쭐 거고요. 종합적으로 우리 김갑선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토크 한마당은 좀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일단, 네. 얘기 좀 듣죠. 어떤 문화에 대한 생활 여건을 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좀 네.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그 김용석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되네요. 네. 너무 공감이 되네요. 맞아요. 그 하나는 그 첫 번째는 군과 여기 주민과의 어떤 소통으로서 소통만 잘 되면 정말 대박이 날지 않겠는가. 미국에서 제일 비싼 청바지가 어떤 청바지인지 아세요? 제일 비싼 청바지. 제일 비싼 거. 예, 유명 디자이너가 한 걸까요? 제일 비싼 청바지는 그 권총으로 쏴서 구멍을 낸 청바지가 제일 비싼 청바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난 건데요. 그러셨군요. 갑자기 생각나는 걸 바로 얘기하시니까 저희도 네.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거를 네. 말씀하셨는데 군과 소통함으로써 대박이 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거와 관련된 군 관련 문화상품 개발. 맞아요. 를 하면 대박이다. 세계적으로 대박이 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 두 번째는요. 지금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또 아까 그 문은주 센터장님 말씀 듣고 너무 그 정도인지는 몰랐는데요. 그 굉장히 그 지역적으로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애양심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는 자신 있게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여성 행복 프로젝트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성 행복 프로젝트. 여성이 행복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고, 가정이 맞아요. 행복해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자긍심도 갖게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여성이 행복해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까 지사님께서 식사하면서 저출산 고령화를 참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저출산에 대해서 특히 여성이 행복해지려면, 그 중에 하나, 저예산으로 굉장히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해피차일드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차일드. 해피차일드. 네. 애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네네. 애들이 행복해지면 엄마가 행복하고 그럼요. 아빠는 자동으로 행복해지고 그래서 여기를 경기 북부 이 지역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네. 제가 국토 디자인 대전이라는 거를 쭉 심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 부문으로 학교 가는 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는 길에 좋다는 데 다 가봤거든요. 우리나라에 웬만한 이제 데. 학교 등굣길을. 학교 등굣길 좋은데 와. 상 주려고. 상을 줄래야 줄 수가 없었는데 주기는 줬는데요. 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뭔가 특화되면 그 돈 많이 안 들거든요. 학교 가는 길을 안전한 길. 그러면서 애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또 특히 유아원 같은 경우에 기존에 지금 유아원이 있다면 거기를 좀 서비스 디자인적으로 도입을 해서 개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애들이 행복한 곳을 만들어주면 해피차일드 프로젝트를 해서 해피 패밀리가 되고 그러게요. 해피 경기 북부가 되고 와. 해피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또 네.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이광기 씨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을 위한 어떤 경제 발전이었다면은, 이제는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뭔가를 할 때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시선 높이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나와 있는 어떤 생활 방식보다는 오히려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면 결국 엄마들이 행복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지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경기 북부 지역이 이제 인구 밀도가 이제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하지만 그 열악 환경 속에서 그만큼 많이 밀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이 몇 명 학생들만 담당해 갖고 또 오히려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가 아. 있어요. 그거를 오히려 좀 극대화를 시켜서 좀 경쟁화해서. 경쟁화를 시켜서 여기는 뭐 한 반에 뭐 한 8명, 9명이다. 뭐 이런 거를.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여기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 왜냐하면 저는 사실 집은 일산이지만 제가 요즘에 문산 쪽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산에 그 어머님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군인 가족 그렇겠죠. 어머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문화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네. 공연도 먹고 공연 보러 가려면 일산 가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일산 갔다가 여기까지 들어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쫓긴다는 거예요. 차 막차 시간 놓치다 보면은 그 시간이 늦게까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도 일자리 하는데 사람 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네, 월급도 많이 주는데도 야 문산에다가 왜 가게를 못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눈높이를 좀 같이 맞춰서 같이 좀 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네. 경기 북부가 또 활성화가 되고 또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례적으로 김갑선 교수님께서 좀 일단 뭐 생활 수준 그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일산에 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이렇게 서울에서 일산에서 나가는 차가 많았는데 지금은 일산하고 파주 쪽으로 온 차가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자유로가 있고 제2자유로가 생기고 막 이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개발이 많이 돼서 그런데 이제 이쪽 북부하고 동부도 좀 도로가 뚫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네. 아마 탱크 때문에 탱크가 무서워가지고 이게 직선으로 남북 방향 도로를 안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도록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거 좀 직선화해서 남북 동서 이렇게 도로 좀 놔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전철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좀 아까 말씀드린 8호선이나 7호선 같은 게 연결이 되고 유치가 돼서 네, 네. 서쪽은 이제 3호선이 더 연장이 되고 그래서 서울의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겠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다 빠져나가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쪽으로 오고 같이 동반해서 발전하는 거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문화, 교육, 의료 예. 이게 가장 요즘 이제 네네. 현대인들이 가장 그 필요로 하는 도시 네.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잘 갖춰진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긴 진짜 무한한 그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DMZ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만 석유가 안 나오더라고요.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석유가 나오는데 오. 최근에 뭐 세일가스가 없던 데도 막 발견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좀 그런 걸 발견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남북 간의 그 석유가 DMZ이 아닐까. 그게 이제 155마일에 양쪽 4km거든요. 엄청난 건데 그걸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진짜 거긴 둘레길처럼 이렇게 맞아요. 길만 보기만 만들어놓고 해도. 들어가서 보는 거죠. 네. 뭐 지뢰는 제거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상품화해서 세계에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같이 해서 돈을 나누면 되거든요. 양쪽에서. 그래서 그런 걸로 사업을 해서 좀 추진을 하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생활 여건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한번 우리 전문 패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지금 이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로 참여해주신 질문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입장하시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또 참 남겨주셨던 그 질문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우리 사전 질문자십니다. 조재선님께서 도지사님께 질문합니다. GTX 7호선 연장 등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은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서 복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청와대에서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길목인데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청와대로 또 기획재정부로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고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우리 정책 담당자들도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이제 영향력 있게 전달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세상이거든요. 이런 자리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사는 동네에 대한 지역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또 알릴 필요도 있다라는 거. 자, 우리 김갑성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7704 쓰시는 분. 자, 가구 산업을 북부 지역 전략 산업으로 제안하셨는데, 자, 북부의 가구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마케팅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으시다고요? 네, 당연한 말씀인 것 예. 같고요. 저 최근에 이제 이케아라는 이제 그 이케아, 네. 스웨덴인가요? 어디 그렇죠. 그 가구 업체가 들어왔는데 제가 사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왜 이런 게 우리나라에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유치해 갖고 이게 한번 해봤으면 했는데 반대하시더라고요. 가구 업체들이 이제 들어오면 다 뺏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뺏긴다고 하지 말고 그 이케아한테 요청을 해야죠. 여기서 생산되는 거를 반은 니네가 여기서 납품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거를 니네가 세계에 있는 그 시장에서 팔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를 협상을 해서 해야 우리 가구 산업이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쌀이면 쌀이고 뭐 가구면 가구인데 저희가 하나하나 이름을 갖고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은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네. 보통 우리가 영세 가구 업체가 각각 저희가 이제 일산이나 뭐 어디다 가구 업체 가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좀 속는 기분도 있죠. 여기 가면 똑같은 물건 같은데 가격은 또 다르고. 막 그래서 뭐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이거를 그냥 전체적인 크게 좀 하려면은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을 하고 네.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케팅이나 이런 거는 본인 제작하시는 분이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인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이 마케팅 전공하신 분이 좀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상공회의도 있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저희가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시설, 그런 지원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서 전문 인력들이 좀 도와주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클러스터를 좀 만들어서 해보자.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기만 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히려 더 열어놓고 들어와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얻을 건 얻고 또 줄 건 주자라는 그런 이야기. 좀 더 열린 사고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 이광기 씨께 질문합니다. 9566님. 획일적인 개발 사업이 아닌 이광기 씨 발표와 같이 현대인은 힐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이용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힐링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광기 씨 이름으로 무슨 힐링 캠프 같은 거 하나 진행하면 어떨까요?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네. 사실 저도 뭐 연천 쪽을 많이 갔었어요. 아. 가족들하고 거기 캠핑장도 있고 가봤지만은 이제 사실 그쪽 지역 그리고 많이 도심 지역에 있는 계신 분들이요. 예. 특히 이제 7080 세대들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저희 이모부도 그래요. 벌써 뭐 공무원이시지만은 나라의 공무원이시지만은 벌써 은퇴 계획을 하시고 벌써 공주 쪽에다가 그 지인들끼리 몇몇씩 이렇게 땅을 사갖고 네. 같이 공동으로 구매해서 거기다 전원주택 생활을 하면서 텃밭을 가꾸면서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곳에 좀 전원화를 시켜서 네. 특히 이제 도심에 너무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너무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는 천천히 슬로우가 요즘은 또 대세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늘 천천히 가는 이 경기 북부 지역에 그런 것을 더 친환경적으로 그걸 더 특화시켜서 DMZ과 연관해서 그리고 외국인들의 뭐 어떤 그 숙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만든다든가 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만 해갖고는 전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으로 좀 그 지자체에서 도움을 줘서 거기서 특화될 수 있는 뭐 농작물을 재배를 한다든가 요즘엔 도심 사람들도 농작물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 좋은 정말 천연 어떤 친환경 뭐 채소 재배라든가 네. 뭐 그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계속 해준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요즘 분들은 아무래도 노후 그렇죠. 관련 생각은. 계획 같은 네. 경우는 다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지만 할 수 있는 수익만 있다면 충분히 경기 북부 지역으로 그럼요. 오셔서 더 편안한 노후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 더 자연을 더 삼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힐링센터 같은 경우도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름도 지었어요. 이름, 나옵니다, 이제. 하나씩. 시실리라고. 시실리? 예. 시실? 시간을 잃어버린 마을. 시실리. 예, 시실리. 예,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60년대, 70년대, 왜냐, 민속촌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오히려 60년대, 70년대의 풍을 만드는 거죠. 아, 그러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양주나 그런 데 보면 60년대, 70년대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부수지 않고 그대로. 그걸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에 모든 상주에는 모든 영업 직원들도 다 옛날처럼 그때. 그리고 전기도 조금씩 그럼 전기도 전략도 되고 괜찮다. 그리고 핸드폰은 그 지역에 들어오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들도 업무 보다가 그쪽에 오시면은 핸드폰 안 터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괜찮네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한 1박 2일, 2박 3일 그래서 지내고 오시는 거죠. 이름도 외국 사람들도 시칠리 섬 이런 거 그렇죠. 알는데 시칠리처럼. 시실리. 네, 시실리. 어. 잃어버린 마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괜찮은데요. 네. 오, 여러분 요거 박수 한번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야. 여러분 정말 우리 저희 연예인들이요 정말 아이디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요. 정기적인 월급이 나오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뭘 해볼까 다닌 데마다 항상 그런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벌써 하나 딱 나오지 않습니까? 시실리. 아 이건 좋네요. 그래서 제가 상호 등록은 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꼭 시간을 잃어버린 마을 이름이 꼭 시실리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자, 또 질문이 또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면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상 마저 좀 그렇고요. 자, 지금 저희가 질문으로 선물 받으실 분을 좀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까먹지 마시고요. 선물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전 질문 채택자 임정부님 그리고 7704 문자 메시지 9566 쓰신 분 여기 다 계십니까? 네,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네 선물 꼭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사전 질문자 대상 추첨자 2분입니다. 그리고 온오프믹스 우수 질문자 2분 6266님 계십니까? 6266님 네 그리고 2643님 2643님 계십니까? 2643님 계시죠? 네. 그러면 그렇게 2분 선물 받으실 분들이니까 잊지 마시고 선물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사전 질문 작성자, 제가 대상 추첨을 2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 우리 추첨을 위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사전 질문해 주시기 위해서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나요? 여기 나오는군요. 응모함. 여기서 2분만 뽑나요? 네, 2분입니다. 2분만 여기서 좀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 중에 자 직접 또 우리 도지사님께서 5만 원 상당의 자기 세트라고 그러죠? 맞죠? 자기 세트입니다. 네. 자, 우리 어떤 분인지 이름을 좀 직접 공완식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죠? 자리에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도지사님께 직접 한번 선물 받으러 올라오시죠, 뭐. 어디 계십니까? 네. 안 계시나 봐요? 안 계시면 꽝으로 가겠습니다. 꽝입니다. 괜히 아는 분이라고 찾지 마시고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위주로 드리니까요. 네. 백대현님? 저 앞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라오세요. 자, 한 분 더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정길님, 네, 2분 올라오시면 됩니다. 올라오셔서 선물 우리 지사님께 직접 받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내려오셔서 선물 받으시면 됩니다. 올라오세요. 네. 자, 받으시고요. 여러분,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기념사진 또 촬영하니까요. 네.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시고요. 또 한 분 더. 자, 현장에서 또 직접 사전에 질문도 작성해 주시고 건의사항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자리에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질문자분들은 따로 이제 끝나면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오늘 행사 마무리하면서 우리 지사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많죠? 좀 아깝죠? 정말 우리끼리 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또 좋은 그런 내용을 많이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오늘 나온 내용이 반드시 정책으로 더 발전하고 성숙이 돼서 우리 북부 지역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